자, 페이지 112쪽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온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온도가 여러분들 뭐예요? 맞아,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그 수치를 온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고 얘기해요? 둔하다고 얘기해요? 활발하다고 얘기하죠?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수치화시킨 것도 온도의 또 다른 정의예요. 자, 온도 설명을 해볼게요. 온도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화씨는 버리자고. 자, 화씨는 미국 놈들만 쓰지 뻘. 영국 쓰지 않나요? 같은 놈이잖아. 아니, 그놈은 같은 문화권 애들이잖아. 호주도 같은, 뉴질랜드 다 같은 계열이잖아, 그치? 인도도 영어를 되게 잘 쓰죠? 인도가 영국 식민지여가지고. 근데 인도식 영어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인도식 영어 쓰시는 분들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섭씨 온도 얘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했어요? 물 가지고 기준한 거야. 뭐 가지고 했다고? 물의 어는 점은 얼마? 0이다. 기준으로 잡고요. 물의 끓는 현상을 끓는 점은 얼마로? 100이라고 잡았어요. 100등분한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수치화시키는 게 섭씨 온도고요. 절대 온도는 뭐냐면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샤를 법칙이라고. 그런데 섭씨 온도가 2배 커진다고 부피가 2배 커지지는 않아요. 여기 현재 온도가 10도였는데 20도로 바꾸면 부피가 2배 커져 기체가? 그렇진 않잖아. 그런데 뭐랑 기체의 부피하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걸 절대 온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절대 온도.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기준 갖고 얘기하면 절대 온도는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수치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 단위가 켈빈이니까. 절대 온도 0켈빈은 기체 분자 움직임이 0이 되는 거예요. 기체 분자 움직임이 0이 되면 기체의 부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례하는 온도니까. 기체의 부피가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도달할 수 없는 온도예요. 이론상. 실제로 도달 못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 0켈빈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절대 온도보다 낮은 온도 0켈빈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면 기체의 움직임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느린 것보다 곧 정지해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 돼? 안 돼? 안 돼. 현재 가지고 그래서 온도는 위쪽으로는 상한이 없어요. 뭐 2억 켈빈, 10억 켈빈 괜찮아. 근데 밑으로는 0켈빈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절대 온도는 보통 대문자 T라고 쓰는데 기호를 절대 온도를 구하는 식은 273에다가 뭘 더해? 섭씨 온도를 더하는 거예요. 뒤에 소수점이 붙지만 소수점 날렸어요. 라지 T는 뭐라고? 절대 온도고요. 소문자 T는 뭐라고? 섭씨 온도가 된다라는 거. 단위는 뭘 쓴다? 대문자 K라고 쓰고 뭐라 읽어? 켈빈이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온도는 간단하게 저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단원이 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보일 법칙 보고 갈게요. 보일 법칙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보일 법칙이 뭐였더라? 보일 법칙이 뭐였더라? 응? 어이씨. 보일 법칙이 뭐냐고?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또 기체 분자수도 일정해요.
화학에서 배웠죠. 기체 분자수를 나타내는 특정한 단위를 뭐라 불러? 몰. 그치? 배웠잖아. N이 일정할 때, 몰수가 일정할 때, 얘네들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몰수가 기체 양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맞아? 여러분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두 개 곱한 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P, V가 일정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하나가 커지면 하나 작아질 테니까. 맞아? P가 뭐야? 압력. T는 뭐였죠? 절대온도, N은 몰수, P는 뭐라고? 압력, V는 부피. 이게 보일 법칙이야. 샤를 법칙 써둘게.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 압력이 일정할 때. 곧 몰수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 섭씨 온도 아니야.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샤를 법칙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V 값도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게 샤를 법칙이야. 맞아. 아보가드로 법칙도 중학교 때 배워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배우지 않냐 지금? 이너 배웠지?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어? 지금까지 안 했어. 지금 뭐해? 지금 앞에 질량 보존. 아 인저 질량 보전해? 놀고 있네. 무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뭐 있다고? 화학과는 지금 뒷담화리 썼냐? 숫자 맞히는 거? 지겹겠다 야 그지? 그 숫자 못 맞춰가지고 버벅대는 놈들도 웃기고 있잖아 그지? 자 아보가드로 법칙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자 같은 한글로 써볼게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 수는 같다. 여러분들 이거 화학 완에서도 배웠어요. 여러분 표준 상태에서 1몰의 기체는 부피가 얼마예요? 22.4. 그게 이 얘기야.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이잖아. 그치? 네. 0도씨 1기압에서 22.4L에는 같은 몰수가 들어있다고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맞아? 네. 이걸 중학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고 고딩처럼 쓰면 뭐라고 써? 뭐가 일정할 때? N, T가 일정할 때 아니지. 압력과 온도 같은 거니까 P와 T와 P가 일정할 때 온도하고 뭐가 압력이 일정해. 그럼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숫자도 당연히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지. 그럼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고? 몰수에 비례한다고. 그지? 네. 이렇게 안 써도 니들 알아. 내가 풍선을 열심히 쳐 불고 있어. 그럼 풍선이 커지고 있지. 왜? 왜 커져? 아 내가 공기 풍선 불고 있다고. 내가 풍선을 불면 불수록 풍선은 커지잖아. 왜? 공기가 계속 쳐 들어가고 있잖아. 그거야. 요 세 개를 다 합한 게 다 섞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건 원래 어디서 주로 배워? 화학에서. 지금 그냥 써버릴게요. PV는 N, R, T. 저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써. 여기서 모르는 기호는 R뿐이 없지. R은 상수예요. 기체 상수라 봅니다. 그럼 이것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저 세 가지 만드는 게 다 들어있겠지. 온도하고 몰수가 일정하면 이게 전체가 일정하지? PV 값이 일정하다. 보일 법칙. N하고 P가 일정하대. N하고 P가 일정하대. 얘는 상수니까 일정하지. 그럼 V하고 T하고 비례해요.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같잖아. TP가 일정하대. TP가 일정해. 얘는 상수니까. 부피하고 몰수하고 비례한다.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야. 저걸 보고 뭐라 본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오케이. PV는 1과 2시.
PV는 뭐라고? NRT. 이거 외우는 게 어렵지 않지? 난 전에 무슨 화학시험이 PV는 NRT를 애들이 힘들다고 했는지 뭐 했는지 무슨 율동어 같이 외우는 걸 와씨 PV는 일단 이런 짓을 하던데 막 아주 율동을 하더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잖아. PV는 NRT. 오케이?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식이에요. 어디서? 화학에서. 화학에서 먼저 배우고 나서 하면 되게 편한데 이건 어디서 나와? 화투 시작하면서 바로 나올 거야. 기체 하면서. 자, 이제 뭐 할 거냐?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걸 해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 뭔 얘기냐? 여기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주사기가 있다고 얘기하자. 주사기.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이 주사기 밖에도 공기가 있고 대기압이 있을 거고 주사기 안에 공기가 있다고. 이거 뭐야? 칸막이가 있어요. 제가 구분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이 기체한테 뭐를 가할 거야? 열을 가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피스톤이 움직이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당연히 갈 거 아니야. 뜨겁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바깥에 대기압 P라고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공기가 와서 얘를 빡 때리고 있지. 그 압력을 이겨내면서 내가 얘를 이만큼 밀어버린 거라고. 맞지? 그럼 내가 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막아주고 있는데 내가 얘를 싹 밀어줬지. 그럼 힘줘서 민 거야. 맞아? 그럼 기체가 일한 거라고. 동의해? 근데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란 말이야. 맞아? 여러분 압력의 정의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압력의 단위가. 이거 언제 배운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아이 샤프 갖다 놓고 양쪽에다 세게 눌러. 그럼 어디가 더 아파? 뾰족한 부분이 아프지? 누르는 힘은 똑같은데 뾰족한 부분이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져서 아픈 거라고. 맞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바늘 갖고 세게 쳐 눌러. 그럼 뾰족한 부분이 박힐 거라고. 그치? 그게 압력을 얘기하는 가장 간단한 얘기라고. 그래서 압력의 정의는 뭐라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요 피스톤의 단면적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힘은 뭐예요? F는 압력에다 면적 곱한 거죠? 바깥의 압력이 P고 면적이 A니까 이걸 뭐라고 써? P, A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요 A 곱하기 S가 뭘까? A는 면적이고 S는 이동한 거리지. 그럼 요거야 요거. 요걸 뭐라고 하지? 델타 V라고 할 수 있겠지. 부피 변화량. 맞아? 그래서 요거를 델타 V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라는 식이 나와요. 기억해야 될 식이야. 기체가 하는 일 W는 뭐다? P 델타 V다. 중요한 거. 델타 V가 플러스래요. 부피가 증가한 거야? 부피가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지. 그러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델타 V가 0보다 작아요. 부피가 줄어든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에너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내가 너한테 일 시킬 거야. 그럼 네 몸에 에너지가 많아져? 그럼 내가 너를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겠네 너는?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너의 에너지가 많아서 너는 디릭디릭 살이 찌겠네.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체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면 기체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고요. 기체가 일을 받으면 기체는 에너지가 증가할 거라고. 맞지? 요거 되게 중요해. 물어보는 건 다 요거 물어봐. 기체가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요런 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일한 거고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일을 받은 거라는 거. 오케이? 까먹지 마. 자, 여기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증명해 주면 좋은데 나는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증명을 못 받아들여요. 아직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그거 증명하려면 30분 써야 돼. 물리 투하할 때는 그거 증명하거든요. 그런데 물리 완화할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하세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그냥 운동 에너지만을 뜻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체는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곧 기체의 뭐다? 운동 에너지다. 요거씩 하나만 외웁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다고 얘기했죠? 그거하고 관계되는 식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보통 U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 U라고 쓰마.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3KT. 이거 외우셔야 돼. 증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직 안 돼. 나중에 물리 투할 때 해드릴게요. K는 상수예요.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그냥 상수야. T는 뭐예요? 절대 온도예요. 저 EK는 뭔지 알잖아. EK는 뭔지 알아? 뭐야 저게? 운동 에너지야. 에? 운동 에너지. 에. 자, 이거는 뭐냐? 입자, 한계, 평균, 운동 에너지. 한계의 평균 에너지가 저거야. 그런데 여러분 얘는 상수인데 K 값이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예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입자 한 개가 이만큼 에너지를 갖거든요. 입자가 몇 개 있어? N 개가 있어. 그럼 그때 에너지는 당연히 몇 배만큼 커져? 한 개가 이만큼이라고. 입자가 N 개 있다. 그럼 몇 배 커지냐고? N배 커지겠죠. 그 N배 커진 전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뭐라 본다? 내부 에너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본다고? 내부 에너지라 불러요. 내부 에너지를 보통 U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U. 그러면 2분의 3 KT 곱하기 N이거든요. 그런데 K가 뭐라 그랬어요?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라 그랬죠. 그럼 요게 뭐예요? NA분의 N이. 시간을 배웠잖아. 몰수잖아. 야, 이 시글럼들아, 내가 썼잖아. M분의 W는 NA분의 N이고 이게 22.4분의 V 이런 거 썼잖아. 와. 또 처음 봐. 오. 그럼 요게 뭐라고? 몰수야.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3 nRT가 나온다고. 그래서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요거 기체 분자 내부 에너지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3 nRT다. 요거 기억해. 오케이. 됐어. 저게 여태까지 쓴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인저 연력학을 할 수 있어요. 인저 시작할 거야, 연력. 이게 배경이야. 연력학은 처음 들으면 다들 싫어해. 표정 보면 알아. 그런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잘 안 틀려요. 진짜야. 진짜라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물어봐요. 물리만에서는. 물리2 넘어가면 개 복잡해진대요. 개 힘들어지고. 아주 그냥 환장해요. 역학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빡치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2 할 때 수능 보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수능을 물리 몇 명이나 보겠냐? 여러분 전체 수험생 몇 명인지 알아요? 작년에? 수능 시험 본 인간 총수 10만? 14만. 야, 우리나라가 애들 진짜 안 나도 또 단순하게 계산해봐라.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냐? 5천만 명이죠. 평균 100세까지 산다 치자 그냥. 그럼 100으로 나눠봐 5천만을. 그럼 몇 명이야? 기본 50만이야. 근데 요즘 애들을 덜 낳잖아. 50만이 조금 안 되긴 하지.
근데 10만이라고 시키야. 우리나라 진짜 인구가 그냥 기하급수로 줄어도 안 그래도 애들 안 다니는데 저게 작년에 수험생이 50만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은 재수생 포함이에요. 삼수생 포함이라고. 일반 여러분들 한 학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통 40만이 조금 안 될 거예요. 되게 적게 나는 거예요. 저희 때 거의 최대였어요. 뭐라고? 2차 베이비 세대. 저희 때 같은 학년 애들 숫자가 120만이었어요. 120만 명. 와. 같은 나이대가. 근데 지금은 몇만 명? 40만 명. 3분의 1도 안 나요. 우리나라 되게 심각한 노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유. 애를 그래 노령화나 고령화나 늙은 거나 마른 거나 가장 큰 이유 애를 안 낳아. 왜 안 낳아? 쟤는 어린 것이 결정적이야. 맞아. 애를 키움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애를 키우면서 생기는 힘듦이 좀 더 많아서 그걸 상쇄시키는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애는 그냥 크냐? 애를 키우려면 누구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대부분 누가 희생해? 여자. 여자가 희생하잖아. 남자가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준다고 꼭 얘기하지.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육아휴직이니 뭐니 이런 것들 열심히 막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 쓸 거 다 쓰면 아마 회사에도 보통 잘라. 못하게 한다고. 좋은 직장이 아닌 이상. 그래서 경력 단절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재취업하기 힘들고 등등 이런 악순환이 되게 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자르면 돼요. 맞아. 정부에서 할 일은 돈 많이 줘서 애를 정부에서 키워주면 돼. 그럼 믿음을 주면 된다고. 애를 낳아도 크게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 나의 경력이 되는 부분이 심하게 단절되지 않게끔. 그럼 말 그대로 타가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되게끔 나라에서 돈 많이 써서 해줘야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믿어 근데 우리 사람들 안 믿어. 근데 좀 더 믿음이 가게 해줘. 그러면 낳기 시작하겠지, 그지? 그래도 잘 안 날라가 요즘은 분위기가. 왜? 애를 낳는데 니들 같은 애들 낳아봐. 너무 심한 얘기했나? 여러분들이 본인 닮은 애를 예쁘겠다 라는 생각보다 오이씨 말 안 듣겠는데? 등등등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것 같은데.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아? 네. 너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나는 사람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어떻게 알아? 저는 자존감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애도 자존감이 있어? 있겠죠? 응? 너무 심한 바람이야. 그럼 자존감이 없는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때릴 거야? 이 자식은 뭐야? 그러면서 내 자식이 아닌가 봐 이럴 거야? 아니요. 녹화 중에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 이것도 아동용어로 올 건데 못 올리겠는데. 요즘 자꾸 댓글이고 등등 옛날부터 아동용어를 올렸는데 요즘 자꾸 뭔가 검사 중입니다. 안 올라가. 검사 중입니다. 뭔가 이상한 얘기 하나 봐 자꾸. 내가 욕을 해서 그런가? 아니 자꾸 뭔가 검사래. 자꾸 오래 걸려 그래서 아이씨. 아동용으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아동용을 올리고 그리고 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아동용을 안 올리면 댓글을 달 수 있다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댓글 다는 걸 딱 보지도 않지만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눌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자꾸 뭔가 검사 중이라고 자꾸 안 넘어가. 뭔가 삐 한 게 있었나 보다. 저희 오빠가 선생님 구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묻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너한테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응? 자, 내가 유튜버야. 나는 올리는 게 그게 제일 편하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주는 게 제일 편하니까. 내가 하기에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여서 그걸 하는 거야. 내 거 들어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자, 본인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애들은 조금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 내가 듣는 말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나의 목소리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하고 화면에서 듣는 녹음에서 듣는 나의 목소리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되게 여러분 근데 사진도 그래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네. 바뀌어 다른 사람. 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좌우가 아니지 똑바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본 저의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좌우가 반전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나만 이상하게 나와 있지. 아니 친구 여러 명이랑 찍었는데 나만 이상하게 표정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잖아.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얘기해. 미용실 가면 거울이 똑바로 보이는. 에? 거울 2개를 붙여주는구나. 90도 되는 걸로. 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런 괴담이 나오시. 거울 2개를 90도로 붙여주면 이 라인에 그것만 없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전된 게 다시 바뀌니까 90도로 되면 내 똑바로 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오. 남들이 보는 나의 얼굴을. 이상하겠죠? 맨날 사진에서 보던 그놈이니까. 그리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자체는 좌우 반전이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 있잖아. 사진 찍어놓은 거 좌우 반전하는 게. 그게 보통 거울을 통해서 본 본인의 얼굴에. 그러면 보통 익숙하니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남들이 이상하다니. 그 얼굴이 아니니까. 자, 이거 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 할 겁니다. 으이샤, 연력학 제1법칙. 자, 아까 했던 그림인데 다시. 자, 여기에 내가 Q만큼의 열량을 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그리고 저 기체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내가 뭐를 줬다고 저 기체한테 열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체가 외부에도 밀어내면서 뭐예요? 일하죠. 일이 뭐였더라? W는 P 델타 V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P 델타 V 플러스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서 썼다고. 에너지 모든 법칙이야. 내가 Q만큼의 열량을 줬더니 일부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고 일부는 본인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썼다. 엄마가 돈을 줬는데 일부는 저금했고 일부는 사 먹었다고. 뭐가 달라? 단지 그거라고.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는 식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인정. 뭐 할 거냐? 이게 왜 배우는 학문이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엔진 효율 높이는 데 사용되는 학문이에요. 엔진 효율, 자동차 엔진이든 뭔 엔진이 됐든 그 효율을 높이는 데 쓰는 거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가로치기 P, 세로치기 V예요. PV 그래프라 부릅니다. 자, 어떻게 기체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저 과정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PV는 nRT라는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는 식도 있어야 되고요. U는 2분의 3 nRT 요 세 가지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 과정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첫 번째 A, B 과정 볼게요. 뭐가 일정해요? A에서 B로 가는 거는 그래프 봐요.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죠? 이걸 그래서 정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적이 부피를 뜻하는 단어의 한자예요. 최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최적. 최적. 부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최적이란 말이 뭐라고? 몸체자고 이거 부피란 뜻이에요. 몸의 부피란 뜻이에요. 최적이란 말이 부피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정적 과정이라 불러요. 오케이? 자, 써볼게요. 이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Q1이라 하실 거예요. 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예요.
오케이. 자, 기체가 한 일 얼마예요? 부피가 일정해요. 이게 한 일 아니야. P 델타 V라고.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면 델타 V 얼마야? 0. 기체가 한 일 얼마다? 0.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얘가 이렇게 숨어놔도 기체 숫자는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얘 상수, 얘도 안 바뀌는 거고 얘도 상수.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가 결정해? 온도가 결정하지. 그럼 얘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뭐 갖고 확인해? 이식 갖고. 뭐가 일정해? 요게 일정해. 근데 부피가 증가했지 P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온도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온도가 높아졌지?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온도가 높아졌다며. 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커졌냐고 작아졌냐고. 커졌어요. 그 말을 왜 안 하냐고 환장하게. 증가 맞아. 네. 저걸 따지는 거 하나씩. 그러면 내가 이 기체한테 열을 줬을까? 아니면 열을 빼왔을까? 빼앗았어. 줬어요. 기체가 한 일도 없어. 근데 본인의 에너지가 커졌다고 새끼야. 그럼 내가 기체한테 열을 준 거야? 기체는 열을 빼앗아 온 거야? 정말 열을 준 거잖아. 그럼 기체 입장에서 열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흡수.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이쪽 단어는 다. 이해돼? 두 번째 BC 과정. 뭐가 일정해요? 뭐가 일정해? 아니야. 옳지. 정압 과정이랍니다. 압력 일정하다 그래서. 자, 이 과정에서 출입한 전량은 Q2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인데 안타깝게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체가 부피가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 그럼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일했다고. 내부 에너지 증가해서 감소했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감소는 온도 갖고 따지는 거지. 온도는 뭐 가지고 PV는 에너지 갖고 따지는 거지. V는 일정한데 뭐가 커졌어? P가 커졌지. 네. 그럼 온도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 그럼 나는 열을 줬나 열을 빼앗아 왔나? 기체가 열을 흡수했을까 열을 방출했을까? 이거잖아. 기체한테 열을 줬더니 본인의 온도 높아지고 부피가 증가한 거, 그치? 흡수한 거라고. 맞아. 이거 따지는 거야 다. 연력합 쪽은. 일 했나? 일 받았나? 내버려 증가했나? 감소했나? 열을 흡수했나? 열을 방출했나? 이걸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세 번째 CD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저 그래프 형태 보면 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죠. 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되죠? 온도가 일정해야 되죠. 네. 원래 숫자가 주어지긴 해. 그런데 형태 보고도 대충 알 수 있다고. 저게 뭐라고? 온도가 일정한 거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정온, 등온 상관없어요? 등온 과정. 간다. Q3 이 세 번째에서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부피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어. 그럼 일 했어? 일 받았어? 받았어요.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 일 했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0이야. 맞아? 그럼 본인의 에너지 변화가 없는데 기체가 일을 했지. 뭘 갖고? 외부에 있는 열을 가져와서 다 일에 써버린 거야. 그치? 열 흡수. 이해돼? 네 번째 DA 과정이에요. 이건 정압이죠.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Q4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반대냐? 딱 봐도 C에서 B에서 C로 가는 거에 반대지. 그럼 당연히 기체가 부피가 줄었으니까 일을 받았다고. 맞아? 내부 에너지 온도 감소했겠지. 그러면
내보내서 감소했어. 원래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받잖아? 나의 에너지 커져야 돼. 근데 내 에너지 줄어들었지. 그럼 내가 일 받은 만큼 내 에너지 줄은 만큼 다 갖다 버린 거라고. 동의해? 그럼 이거 뭐야? 열 방출이라고. 이런 걸 따질 줄 알아야 돼. 연락한 건 이거 따지는 학문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서 흡수된 열량 Q1 흡수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흡수된 열량 Q2고 이렇게 흡수된 열량 Q3고 여기서는 열을 흡수해서 방출했어? 방출했지. 이렇게 빠져나온 게 Q4였다고. 맞지요? 저거 기억해야 돼. 자, 열 기관에 대해서 먼저 뒤에 뒷단에 있는데 이게 미리 앞에서 당겨놓고 다 해버리게. 열 기관이 뭐냐? 대표적인 게 엔진이에요. 증기 기관이 됐든. 야, 엔진이나 증기 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이거? 연료 태우지. 태운 연료 가지고 기체의 압력을 높이면서 피스톤을 왔다 갔다 만들어. 그럼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만들어지는 걸 왕복 운동,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거든. 캠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을 가지고 왕복 운동,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지. 증기기관이 별게 아니야. 연료 태우면 그 안에서 연료가 타는 열만 가지고 바퀴 돌리면 무진장 힘들고 안 들어오거든. 그 안에 뭐라고 기체를 피스톤 안에 기체를 쳐넣고 이 기체의 압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거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바퀴를 제대로 잘 돌리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거야. 그거에 대한 학문이라고. 자, 이 열기관은 보통 이렇게 그래요.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이게 열기관이야. 자, 여기서 열을 제공해줘요. Q1. 여기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열량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작동 중이야. 그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만져? 개 뜨거워. 엔진이 미친 듯이 작용하는데 만드는데 차가워. 말 돼? 안 돼? 안 되지. 쓸데없이 빠져나오는 당연히 있어요. 여기 W. 이 엔진이 하는 일이야. 자,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Q1하고 Q2 더한 거하고 W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맞아? 자, 중요한 거 효율이에요. 뭐라고? 효율. 효율은 항상 받은 것분에 제대로 쓴 거예요. 뭐라고? 받은 것분에 제대로 쓴 거. 뭘 받았어? 셋 중에서 Q1을 받았지. 제대로 쓴 건 뭐야? 오케이. 그럼 Q1분의 W. 이게 효율을 구하는 식이에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식은 곱하기 100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여러분 엔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럼 100여 년이 넘게 발전해 왔거든요. 이 자동차 엔진 효율을 몇 프로 나올까요? 별로 안 나왔네. 결론은 내가 얘기할게. 몇 프로 나올까? 그럼 대충 몇 프로 하는지 얘기를 해. 엔진 효율 몇 프로 나올까? 20. 얼마? 20. 20? 네. 20보다 조금 더 나와요. 30은 안 나와요. 25? 아마 그 정도. 20하고 5% 왔다 갔다 할 거야. 요즘 게 엄청난 발전을 해서. 어? 엄청난 발전이야. 소리에는 초창기에는 10 몇 분도 안 나왔어. 자, 연료 100을 태워요. 소리에는 지금 75는 다 없어져요. 75는 다 없어져요. 쓸데없이. 얘 말대로 소리도 생기고 뜨거워지고. 아니 자동차 가는데 뜨거워지는 게 뭐가 쓸모가 있어. 겨울철에 쓸모 있겠지. 쓸모 없다고. 효율이 20% 초반대가 뿐이 안 나와요. 휘발유를 태우면 4분의 3은 다 버리는 거라고. 쓸데없이. 그래서 효율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50%가 넘어가는 거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100%는 말이 안 나요.
엔진 내부에서 엄청나게 연료를 태우고 있는데 만지면 미지근하대.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는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 하나 비교해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정합 팽창, 등온 팽창, 단열 팽창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의 그래프에 그릴 거예요. 우리 복습 꼭 해. 식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 조금만 들어오면 요것만 대충 그런가? 라는 느낌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안 틀려요. 물어보는 게 맨날 일 했나? 일 받았나? 열 흡수했나? 방출했나? 온도 증가했나? 감소했나? 이런 것만 물어보거든. 자, 정합, 등온, 단열, 팽창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버릴 거예요. 자, 그래프는 PV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정합 팽창은 그리기 쉽죠?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늘어나는가?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씩 그리면 돼. 자, 이 범위 내에서 높아졌다. 그럼 이렇게 간 게 뭐예요? 정합이에요. 맞아요? 등원은 어떻게 나올까요? 등원은 펜 나이씨 듣고 써. 시간 줄 테니까. 필긴 뭐하러 해? 집에 가서 보지 않으면서. 펜 놓으라고. 이거만 쓰. 펜 놔. 들기만 해. 패드로 찍을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걸리는구나. 패드로 찍을 거야. 그랬는데 아동용이야 그러면 안 되지. 자, 등원은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잖아. 그래서 반비례 형태가 나오면 돼. 대충 쓱. 이게 등온이에요. 자, 단열해 볼게요. 단열이 뭔 뜻이에요? 열이 차단됐죠. 자, 연력학 제1법칙 써볼게요.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인데 단열 열 출입이 없어. 근데 팽창이야. 그럼 기체가 일을 했어. 그럼 본인의 에너지는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본인의 에너지를 써서 일한 거거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온도가 낮아진 거지. 네. 그럼 PV 곱한 값이 커져 작아져? PV는 nRT니까. PV는 nRT인데 얘가 일정해. 근데 뭐야? P와 V 곱한 값이 어떻게 됐다고? 내부야. 온도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네. 온도가 낮아지면 P와 V 곱한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작아지지. 네. 온도가 일정하면 요게 P와 V 곱한 값이 일정하거든. 그럼 얘보다 어떻게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단열은 더 떨어져야 돼. 와. 이게 단열 팽창이다. 이해돼요? 자, 일단 써. 저 그래프 되게 중요한 거야. 등압 과정이랑 전압 과정이랑 같은 거예요. 등온 같을 등자고 일정할 때가 정자니까 등온이나 등압이나 정압이나 똑같은 말이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디 갔다 왔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정적 얘기가 등온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왜 자꾸 존재감을 너 때문에 내가 아동용을 못 올리는 거야. 응? 머리 찍. 어디에 오르려냐? 어디에 올리냐고? 유튜브 키. 너 안 봤냐? 내가 너한테 시청하라고 영상 링크 걸어준 거 있잖아. 아니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 내가 너한테 2번을 보낸 거 같은데 아직 안 봤다는 얘기는. 거기 링크가 유튜브 링크야. 그거 타고 들어가면 자연스레 보게 게끔 돼놨어. 안 봤다는 거 티내고 있지 저거. 왜 선생님 이런 취미는 나와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진짜요?
내가 원래 단순하거든. 어허. 뭐 이름 만들고 닉네임하고 이런 거 개 싫어하거든. 그래서 나는 대부분 다 내 이름 걸고 해. 공개예요? 왜 비공개로 해? 뭐가 문제라고? 그렇다고 누가 와서 찾아보겠냐? 친구들한테 다 구독해놔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거 한다고 나한테 일정 도움되거나 없어. 뭐하러 해? 유튜브 돈 들어와요. 야, 유튜브가 돈이 들어오려면 구독자가 일단 그쵸. 10,000명은 돼야 되고, 한 10,000명.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게 하나 올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몇만 회 이상은 봐야 돼. 내 거 영상 보는 건 많이 보면 10번. 보통 2번. 왜 개보라고 보내는 거니까. 가끔 0번. 쟤한테 보내는 거 0번. 그렇다고 내가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들어가서 안 해 그런 거. 보든 말든 내가 알바야. 자,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맞죠? 여러분들 구름 생성 과정을 중학교 때 배워요. 구름 생성 과정 어떻게 배워요? 공기 상승.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 적어지지. 기압 하강. 그럼 부피 팽창. 짧은 시간에 부피가 확 커지거든요. 단열 팽창이.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해. 그래서 구름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이해돼? 제가 할 거고요.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네, 고마워요. 훌륭한 보조 강사가 됐네. 하 하면 뜨거워요. 하면 시원해. 네. 왜? 이거예요. 오. 하면 내 입안의 온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호하잖아요. 입을 막았죠, 작게. 그럼 요 빠져나올 때 공간이 좁다가 갑자기 넓은 공간에 만나졌죠. 압력이 훅 줄어들면서 부피가 확 커져요. 짧은 시간 동안에 부피가 확 커진다고. 열출입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기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 시원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팬 현상이라고 들어봤어요? 팬 현상? 선풍기. 내 발음이 아, 팬 현상 이거 말고 새끼야. 팬 현상이라 얘기하거든요. 일명 높새바람. 무슨 이게 말이죠? 티가 나왔어요. 아 그래 알겠어. 여러분 강원도에 그쵸 되죠? 강원도 지형이 여기서 여러분들 강원도로 가려면 큰 산맥 하나 넘어가죠. 그래요? 여러분들 강원도 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때 자고 있어. 맨날 쳐자고 부모는 뭔 고생이야 애들 쳐자고 여러분 자다가도 귀가 먹먹해서 일어나요. 그래요? 무슨 기절했냐 씨.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대충 얘기하면 여기가 바닷가예요. 동해바다. 절벽이. 아니 그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바다 있어요? 어? 여기가 강원도잖아. 네. 이거 다 바다 아니야? 저 목구멍 아니에요? 저이 씨. 이게 목젖이야? 자 여기서 강원도 여기가 뭐 바다 근처에 있는 곳은 당연히 스키가 높죠. 네. 얘가 이 산맥을 타고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는 스키가 많죠. 맞아요? 근데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증기가 다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처음보다 온도가 더 많이 낮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뭔 소리냐면 위로 올라오면 여러분들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죠. 근데 낮아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안 떨어져요. 여기선 올라갈 때는. 근데 여기서는 수증기가 없어졌잖아. 거의 대부분이 내려오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게 되면 되게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불어요. 실제로 한여름에 동해안에서 있다가 운전해가지고 넘어오기 시작하잖아. 넘어오잖아. 여기 개 뜨거워.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예 공기 자체 질이 달라요.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넘어오자마자 휴게소 들라고 막 개 더워요. 아스팔트가 있고 그게서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달라요. 엄청 뜨거워요. 진짜로. 왜 겨울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비열이 크잖아요. 바다가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죠. 네.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온도 변화가 크죠. 그러면 차가워질 더 많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내륙 지방이 훨씬 더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벌레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단열 팽창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일을 했잖아. 단열 팽창하면 이 호가 뜨거워. 아니에요? 그럼 낮아지는 거잖아. 왜 열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체가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 짐 싸? 아니요. 그게 짐 싼 거야. 이 필통정리. 그게 짐 싼 거지. 여러분들 숙제는요. 수업 계획서에서는 숙제가 뒷다음까지 있었는데요. 열기과 열효도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마시고요. 숙제는 뭐만 하냐면 페이지 124, 125만 하세요. 뭐만 하라? 124, 125, 140쪽 돼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테니까 124, 125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2, 125 뭐야? 124, 125 고생하셨습니다.